혹시 그 증상 나도 있는데 혹시 나도? 저 그 하품을 많이 하면 뇌졸중.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약간 팔다리 끄는 상태로. 안녕하세요. 권익인간 최석재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40대를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혹시 그 증상 나도 있는데 혹시 나도? 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제 지인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오늘의 유튜브 학과의 주제는 바로 전조 증상으로 잡아봤습니다. PD님이 들어본 전조 증상 뭐 어떤 거 있으세요? 저 그 하품을 많이 하면 뇌졸중이 온다?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한데 피곤하고 하품이 많이 나는 게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는 있다고는 해요. 작은 뇌경색이 여러 개가 생기면서 뇌세포 손상된 거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호흡을, 산소를 더 많이 들이시겠다 이런 욕구가 나타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건데 뭐 이런 증상을 응급실에서 하품이 많이 나니까 검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오는 경우는 못 봤고요. 그러면 뇌졸중인지 모르고 왔다가 응급실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흔하죠.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펜마비,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다, 또 말이 어눌하거나 잘 말을 못 알아듣는 증상, 어지러운 것만으로 와서 뇌경색이 진단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뇌졸중을 진단받을 수가 있죠. 뇌졸증이 아니고요, 뇌졸중입니다. 증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그래서 뇌에 손상이 오는 질환들이고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으로 치명적인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진 경우,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힌 경우를 말하고 이걸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데 두통이 생겼다, 한쪽으로 자꾸 비틀거리거나 넘어진다, 갑자기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시야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말을 잘 못하거나 어눌해지는 증상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 증상들이 다 나타나면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드린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경우는 당연히 흔치가 않고, 왜냐하면 어느 한 곳에 손상이 오는 거니까.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범위가 큰 경우에는. 그래서 한두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혹시 뇌졸중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지 미리 확인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증상이 나타난 후 골든타임은 얼마인가요? 골든타임,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보통 3시간 정도로 잡아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이 혈관이 막혔을 때 발생하는 건데, 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마지막 가능한 시간이 보통은 증상 생기고부터 3시간이에요. 뚫어주는데 왜 시간에 제한이 있느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혈관이 막혔을 때 그 뒤에 있는 세포들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죽기 전에 혈관을 개통해야만 그 세포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골든타임을 놓쳤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워낙에 이 뇌졸중이라는 게 위험하고 또 심각한 질환이다 보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 치료 시기를 놓쳤다, 3시간이 지나버렸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출혈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사망이나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혈관 시술도 못하고 피를 녹이는 시술도 못했다, 재발만 방지하는 치료만 한 뒤에 재활치료로 퇴원을 하게 되면서 약간 팔다리 끄는 상태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전조 증상이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119를 타고라도 근처 응급센터를 방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겁니다. 뇌질환 다음으로 또 전조 증상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질환이 있을까요? 심장이요. 그 한국인 사망률 원인에 암내심 이렇게 3개가 있더라고요. 야, 우리 PD님 이제 진짜 의학 PD님 다 되셨어. 맞아요. 심장질환이 WHO에서 얘기하는 사망 원인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암 다음으로 2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질환인데 대표적인 심장질환의 종류와 전조 증상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제일 대표적인 게 흉통, 가슴 통증이죠. 가슴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방사통이라고 해서 팔 쪽의 통증이나 어깨 쪽의 통증이나 턱 쪽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혈류가 팍팍 짜주는 능력이 안 되게 되니까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식은땀 느끼는 경우 있고 체한 것 같은 느낌 느끼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런 것들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심근경색이 있죠. 심장을 먹이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 괴사. 대표적인 증상이 흉통, 가슴 통증이고, 이 가슴 통증도 그냥 가슴 통증이 아닙니다. 코끼리가 발로 밟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응급실에서 갑자기 심근경색을 발견하게 된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흉통이 저명하게 있는 심근경색만 있는 게 아니라 애매한 심근경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야 진단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많이 하던 선배가 심하게 체한 줄 알고 응급실에 갔는데 갑자기 괜찮아져서 돌아오던 찰나에 심장내과 전문의의 빠른 판단으로 심근경색을 발견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 저도 알아요. 근처 응급실에 갔다가 거기서 그냥 갑자기 증상이 좋아져서 그냥 돌아 나오려고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와서 검사를 해보자 하고 누워서 검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또 의식이 없어지면서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고 시술 들어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가 응급실에 흔하죠. 그래서 저희가 체했다는 증상을 그냥 못 넘기고 환자분들한테 검사를 하자고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인하는 게 몸이 좋고 건강하고 젊으면 다 뭐 심장 혈관 다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너무 많이 드시거나 과도하게 육류로다가 몸을 좋게 만드는 데만 관심을 쓰신 분들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너무 과다하게 섭취가 되면서 혈관이 나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 응급실에 있는 사례처럼 단순히 체했다고 왔지만 사실은 혈관이 막힌 그런 젊은 사람인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 거죠. 체했다. 근데 식은땀까지 나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될 때는 지체 마시고 응급실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될 수 있다. 비슷하지만 이제 심근경색의 동생격인 질환이 있는데요. 그게 협심증입니다. 이 관상동맥이 좁아져가지고 완전히 막힌 거는 아니고 혈액이 좀 가긴 하는데 조금만 가는 상태인 거예요. 심근경색이랑 비슷하게 흉통을 느끼지만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심장 질환으로 부정맥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정맥이라는 거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를 않고 불규칙적으로 뛰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면 부정맥이 생기면서 빠르게 맥박이 올라가는 경우 빈맥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40회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서맥증이라고 해요. 부정맥으로 와서 응급실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질환인 경우가 있어요. 심방세동이라는 걸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방이 부르르 떠는 거. 노인분들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에 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다. 안 하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올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는 거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방세동이랑 비슷한 이름이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부정맥이 있습니다. 심실세동인데요. 심방은 위에서 부르르 떨어도 심실이 뛰어주기만 하면 바로 넘어가진 않지만 심실이 부르르 떨면서 제 기능을 못 해주면 그거는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맥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전기 충격으로 제세동을 해줘야 환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처음에 제세동기를 못 해주고 놔뒀거나 아니면 심장 압박만 해주고 제세동을 못 해주면 그러면 이제 뇌로 가는 혈류가 충분치가 않아서 뇌사가 오거나 아니면 식물인간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자동 제세동기가 알아서 분석해서 쳐주거든요. 그거를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다만 이 부정맥이 어려운 게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단을 심전도로 해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심전도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진단을 하는 데 유용하다라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장 마비 한 25% 정도는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외에 75%의 전조 증상이 있는 심장 마비를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실 가가지고 가슴 아픈 데들 움켜잡고 있으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가슴이 아프다라고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접수할 때부터.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응급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멍이 잘 없어지지 않는 게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하던데 멍이 없어지지 않는 거, 멍 자체를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이 멍이라는 건 다른 질환에서 더 많이 보이는 증상이거든요. 백혈병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간경화가 심해가지고 생기는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드문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혈전이 잘 생기는 질환 중에 심장마비 가능성이 있는 질환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방세동, 심장마비에 조금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뇌질환의 전조 증상은 심한 두통, 어지럼증, 편측 마비, 말 어눌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심장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는 가슴 통증, 심한 피로감이나 식은땀, 체한 느낌 더 진행되면 숨이 차는 증상도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부터 심장까지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드린 것 같고요. 이런 전조 증상 시리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유튜브 학과가 이 정도만 설명하고 끝날 유튜브 학과가 아니죠. 치매, 당뇨, 실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편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알아두면 쓸데있는 전조 증상 시리즈 다음 회 기대해 주십시오.